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가 계량경제학 모델을 만들었다고 칩시다. 이걸로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? 예측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, 그리고 우리가 그 예측을 과연 얼마나 믿어도 되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이런 거 그냥 이론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자,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. 연봉이 한 7만 8천 달러 정도 되는 집안의 아이는 과연 SAT 점수를 몇 점이나 받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, 이게 바로 예측의 첫걸음입니다. 자, 그럼 예측을 어떻게 하냐?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요, 그냥 딱 하나의 숫자로 답하는 거예요. 이거다 하고 말이죠. 통계학에서는 이걸 점추정이라고 부르는데요. 뭐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사실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죠. 방법이요? 정말 간단합니다. 딱 3단계만 따라오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, 우리가 이미 만들어둔 이 회귀방 정식 보이시죠? 이게 우리의 도구입니다. 두 번째, 여기 보이는 X, 이게 소득이잖아요? 여기에 우리가 궁금했던 7만 8천을 그냥 쏙 집어넣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 됩니다. Y값이 바로 튀어나오겠죠? 자, 계산해보니까 533.81이 나왔네요. 반올림하면 약 534점. 어때요? 진짜 간단하죠?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좀 불안한 느낌? 저 교수님, 정말 쉽고 간단한 건 알겠는데요. 근데 정말로 평균 534점이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가요? 이 숫자가 100% 확실하다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, 절대 100% 확신할 수 없습니다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왜 그런지 이 예측의 불확실성이라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우리가 표본,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예측에는 필연적으로 예측 오차라는 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. 이건 뭐랄까?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신만이 아는 진짜 값 사이에 어쩔 수 없는 틈 같은 거죠. 왜냐? 우린 전체가 아닌 일부만 봤으니까요. 이건 당연한 겁니다. 그러면 이 불확실성, 이 오차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원천을 추적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 모델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차예요. 뭐 당연하죠.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양, 즉 표본 크기 문제입니다. 데이터가 적으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커지겠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. 우리가 예측하려는 값, 즉 7만 8천 달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 소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측의 불확실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해요. 이런 복잡한 불확실성들을 그냥 불확실하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걸 하나의 숫자로 딱 표현한 게 바로 표준오차입니다. 우리 SAT 점수 예측의 경우엔 그 값이 약 11.25가 나왔네요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고요? 간단해요.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내 예측 별로 자신 없는데? 라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. 여태까지 얘기한 걸 종합해보면 534점이다. 이렇게 숫자 하나만 툭 던지는 건 사실상 좀 무책임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범위를 제시해야 합니다. 그게 바로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이에요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왼쪽의 점추정은 그냥 답은 534 하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. 맞으면 좋고 틀릴 확률이 높죠. 하지만 오른쪽의 구간 추정은 훨씬 더 똑똑합니다. 진짜 값은 아마 이쯤에서 이쯤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아 라고 말하는 거죠.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. 그럼 이 신뢰 구간은 어떻게 만드냐고요? 이것도 쉬워요. 아까 우리가 구한 점 추정값 534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오차 범위만큼 날개를 쫙 펴주는 겁니다. 더하고 빼주는 거죠. 이 오차 범위는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싶은지, 예를 들어 95%의 확신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값에다가 아까 구한 표준 오차를 곱해서 구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넓게 그물을 칠 거냐, 이걸 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. 우리는 95%의 확률로 연봉 7만 8천 달러 가정 아이들의 진짜 평균 SAT 점수는 508점에서 560점 사이에 있을 겁니다.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. 어때요? 그냥 534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솔직하고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았나요? 좋습니다.
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림을 좀 더 크게 한번 볼까요? 지금까지는 딱 7만 8천 달러만 봤잖아요. 만약에 소득이 3만 달러라면, 15만 달러라면 어떨까요? 그때도 예측의 정확도가 지금과 똑같을까요?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. 자, 보세요.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저 직선이 바로 소득 수준별 예측 점수들이고요. 그 양옆으로 나팔처럼 벌어지는 저 곡선, 저게 바로 90% 신뢰 구간을 모든 소득 수준에 대해 그려놓은 신뢰대라는 겁니다. 이 밴드 모양에서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. 어디가 제일 좁죠? 네, 바로 데이터의 한가운데 평균 소득 근처입니다. 그리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밴드가 쫙 넓어지죠?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우리의 예측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비슷한 평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꽤 정확하지만 데이터가 별로 없는 극단적인 경우,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거나 아주 부유한 경우에 대한 예측은 글쎄요,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는 뜻입니다.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한번 착착 정리해 볼까요?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숫자 하나만 툭 던지는 점 예측은 불확실성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. 둘째, 모든 예측에는 표준 오차라는 꼬리표가 붙는데 이게 바로 불확실성의 크기다. 셋째, 그래서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는 범위를 통해 더 정직한 예측을 해야 한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핵심인데 모든 예측이 똑같이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내가 가진 데이터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예측은 급격히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예측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. 이걸 알게 된 지금, 만약 여러분이 대학 입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델이 예측한 소득에 따른 SAT 점수를 과연 얼마나 믿고 정책에 활용하시겠습니까?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겠죠?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